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과연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라는 희망적인 소식 이면에 가려진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6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률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1인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지급 대상은 분명 하위 70%인데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보면 실제 지급률은 2022년 67%, 2023년 66, 5%, 그리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65, 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66%대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년 약 3-4%에 해당하는 무려 3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일부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문제로 아예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통계적 오차를 미리 예측하고 반영하여 약속한 70%의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깨진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즉 51만 3,760원 이상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가며 십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내 돈입니다. 국가를 믿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기여 없이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동시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특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57만 원 수준인데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차이는 불과 17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젊은 세대가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주고도 다시 빼앗아가는 기초연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받은 기초연금 액수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던 어르신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40만 원이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총수입은 전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병원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줬다 뺏는 연금의 비극입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모순적인 제도는 당장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 획일적인 잣대로 모두를 배제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함정 뒤에는 다양한 개인의 사정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연금 수급액 자체가 매우 적어 생활이 곤궁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역연금 수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이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형편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문제점. 유독 연금 소득에만 가혹한 기본 공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단 6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모은 연금소득에는 이런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금액 200만 원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연금소득 역시 젊은 시절 땀 흘려번 근로소득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 아무런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명백한 차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점.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른 재산공제의 불균형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평가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실상 30에서 40%의 공제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사는 사람의 공제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현금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사람은 기본공제가 고작 2천만 원뿐입니다. 지역별 공제액도 차이가 큽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금은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100% 부채로 인정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대도시의 비싼 집을 최대한 많은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일까요? 부동산, 특히 대도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계산 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6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구멍들을 먼저 메우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사회,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 장이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과연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라는 희망적인 소식 이면에 가려진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6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률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1인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지급 대상은 분명 하위 70%인데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보면 실제 지급률은 2022년 67, 7%, 2023년 66, 5%, 그리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65, 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66%대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년 약 3~4%에 해당하는 무려 3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일부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문제로 아예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통계적 오차를 미리 예측하고 반영하여 약속한 70%의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깨진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즉 51만 3,760원 이상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가며 십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내 돈입니다. 국가를 믿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기여 없이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동시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특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57만 원 수준인데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차이는 불과 17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젊은 세대가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주고도 다시 빼앗아가는 기초연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받은 기초연금 액수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던 어르신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40만 원이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총 수입은 전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병원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줬다 뺏는 연금의 비극입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모순적인 제도는 당장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 획일적인 잣대로 모두를 배제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함정 뒤에는 다양한 개인의 사정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연금 수급액 자체가
매우 저거 생활이 곤궁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역연금 수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이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형편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5번째 문제점. 유독 연금소득에만 가혹한 기본 공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단 6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모은 연금소득에는 이런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금액 200만 원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연금소득 역시 젊은 시절 땀 흘려번 근로소득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 아무런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명백한 차별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점.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른 재산공제의 불균형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평가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실상 30에서 40%의 공제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사는 사람의 공제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현금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사람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뿐입니다. 지역별 공제액도 차이가 큽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금은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100% 부채로 인정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대도시의 비싼 집을 최대한 많은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일까요? 부동산, 특히 대도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계산 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6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구멍들을 먼저 메우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사회,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 장이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과연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라는 희망적인 소식 이면에 가려진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6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률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1인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지급 대상은 분명 하위 70%인데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보면 실제 지급률은 2022년 67, 7%, 2023년 66, 5%, 그리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65, 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66%대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년 약 3~4%에 해당하는 무려 3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일부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문제로 아예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통계적 오차를 미리 예측하고 반영하여 약속한 70%의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깨진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즉 51만 3,760원 이상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가며 십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내 돈입니다. 국가를 믿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기여 없이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동시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특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57만 원 수준인데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차이는 불과 17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젊은 세대가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주고도 다시 빼앗아가는 기초연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받은 기초연금 액수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던 어르신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40만 원이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총 수입은 전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병원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줬다 뺏는 연금의 비극입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모순적인 제도는 당장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 획일적인 잣대로 모두를 배제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함정 뒤에는 다양한 개인의 사정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연금 수급액 자체가 매우 적어 생활이 곤궁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역연금 수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이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형편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문제점. 유독 연금 소득에만 가혹한 기본 공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단 6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모은 연금소득에는 이런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금액 200만 원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연금소득 역시 젊은 시절 땀 흘려번 근로소득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 아무런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명백한 차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점.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른 재산 공제의 불균형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평가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실상 30에서 40%의 공제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사는 사람의 공제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현금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사람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뿐입니다. 지역별 공제액도 차이가 큽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금은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100% 부채로 인정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대도시의 비싼 집을 최대한 많은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일까요? 부동산, 특히 대도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계산 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6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구멍들을 먼저 메우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사회,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 장이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과연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라는 희망적인 소식 이면에 가려진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6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률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1인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지급 대상은 분명 하위 70%인데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보면 실제 지급률은 2022년 67, 7%, 2023년 66, 5%, 그리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65, 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66%대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년 약 3-4%에 해당하는 무려 3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일부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문제로
아예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통계적 오차를 미리 예측하고 반영하여 약속한 70%의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깨진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즉 51만 3,760원 이상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가며 십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내 돈입니다. 국가를 믿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기여 없이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동시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특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57만 원 수준인데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차이는 불과 17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젊은 세대가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주고도 다시 빼앗아가는 기초연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받은 기초연금 액수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던 어르신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40만 원이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총 수입은 전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병원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줬다 뺏는 연금의 비극입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모순적인 제도는 당장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 획일적인 잣대로 모두를 배제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함정 뒤에는 다양한 개인의 사정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연금 수급액 자체가 매우 적어 생활이 곤궁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역연금 수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이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형편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5번째 문제점. 유독 연금소득에만 가혹한 기본 공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단 6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모은 연금소득에는 이런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금액 200만 원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연금소득 역시 젊은 시절 땀 흘려번 근로소득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 아무런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명백한 차별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점.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른 재산공제의 불균형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평가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실상 30에서 40%의 공제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사는 사람의 공제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현금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사람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뿐입니다. 지역별 공제액도 차이가 큽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금은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100% 부채로 인정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대도시의 비싼 집을 최대한 많은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일까요? 부동산, 특히 대도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계산 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6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구멍들을 먼저 메우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사회,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 장이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과연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라는 희망적인 소식 이면에 가려진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6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률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1인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지급 대상은 분명 하위 70%인데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보면 실제 지급률은 2022년 67, 7%, 2023년 66, 5%, 그리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65, 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66%대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년 약 3~4%에 해당하는 무려 3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일부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문제로 아예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통계적 오차를 미리 예측하고 반영하여 약속한 70%의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깨진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즉 51만 3,760원 이상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가며 십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내 돈입니다. 국가를 믿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기여 없이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동시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특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57만 원 수준인데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차이는 불과 17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젊은 세대가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주고도 다시 빼앗아가는 기초연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받은 기초연금 액수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던 어르신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40만 원이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총 수입은 전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병원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줬다 뺏는 연금의 비극입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모순적인 제도는 당장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 획일적인 잣대로 모두를 배제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함정 뒤에는 다양한 개인의 사정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연금 수급액 자체가 매우 적어 생활이 곤궁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역연금 수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이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형편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문제점. 유독 연금 소득에만 가혹한 기본 공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단 6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모은 연금소득에는 이런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금액 200만 원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연금소득 역시 젊은 시절 땀 흘려번 근로소득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 아무런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명백한 차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점.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른 재산 공제의 불균형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평가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실상 30에서 40%의 공제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사는 사람의 공제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현금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사람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뿐입니다. 지역별 공제액도 차이가 큽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금은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100% 부채로 인정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대도시의 비싼 집을 최대한 많은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일까요? 부동산,
특히 대도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계산 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